안녕하세요. 알려줘 금융의 돈돼지 송열입니다. 이번에 또 어렵게 소장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 예전에 촬영했었던 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우, 폭발입니다. 그만큼 가장 궁금해했던 사항을 소장님이 쏙쏙 찝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이번에 저희 솔직히 촬영을 일요일에 하게 될 줄은 참 몰랐었어요. 일요일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소장님. 솔직히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정말 이번에도 역시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쭤볼 거니까요. 분명히 그 정보 속에서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장님, 전 진짜 이게 궁금한 건데 그때 왜 우리가 그 대화했던 내용에서 보면 신축 빌라는 좀 사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신축 빌라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조금만. 네. 우선 기본적으로 네. 빌라에 대해서는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제가 혹시 퀴즈 한번 내야겠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세 가지 기억하라 했었는데요.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서울 25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파트냐? 네.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보면 상가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맞아요. 있는데 네. 왜 아파트라고 했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잘못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제가 얘기했었을 때 이 얘기를 네. 했었어요. 대지지분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나나요? 네네. 뭐였나요? 오피스텔은 제일 안 좋은 게 한 네. 대지에 여러 개의 이제 집주인이 많은 집이 있어서 이제 뭐 재개발인가 재건축할 때 많이 힘들다 그러셨나? 맞아요. 그 오. 대지지분을 활용하기 어렵다.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빌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다. 오피스텔보다는.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용적률을 막 몇백 %에서 쫙 해놓다 보니까 요건 사실상 이후에 재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낡아가는 대로 감가상각이 된다. 근데 빌라는 그래도 대지지분 자체는 좀 높아요. 네. 근데 얘 자체도 살짝 아쉬운 거는 우리가 단독과 다가구를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내 땅에. 다가구 같은 경우도 이게 겉보기는 빌라랑 똑같은데 소유자가 한 명이다.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을 살려고 했었을 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8명 된다. 그럼 맞아요. 8명을 다 사야 되는데 그중 한 명만 안 팔려고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다 소유권 확보를 하기 어려운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한테만 딱 금액 얼마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토지 가치가 높아져 가도 빌라는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가 가장 큰 포인트였었어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럼 신축 빌라는 갑자기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얘기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구조적인 빌라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했었는데 네.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죠? 빌라에 대한 아파트보다는 집값이 싸다? 싸다? 그거밖에 생각이 싸다는 건 오히려 장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빌라는 집값이 오르는 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괜히 이거는 이렇다 주기식 교육보다도 딱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왜 빌라 지역이 좀 싼 것 같나요? 그 주변에 환경들도 조금 별로고 그렇죠. 그리고 주차할 때 너무 힘들어갖고 맞습니다. 막 집에 있는데 차 빼달라고 막 전화 오고 막 그것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 친구네 집이 그랬어요. 이렇게 주차해 나갔고 맨날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빌라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낙후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좀 주변 시설 인프라도 좀 열악하고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환경적인 것들이 개선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빌라 자체가 노후화된 것들을 떠나서도 그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주차장이라든지 이거는 네네. 도로폭을 넓히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안 쉽죠. 그거 어떻게 그거를. 남의 건물을 국가가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길을 넓히고 이거는 그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그건 말이에요. 됩니다. 네. 완전히 그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싹 밀어 엎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낙후돼 있는데 안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얘기 하다 보면 그래도 아파트 좋은 거 다 몰라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신축 빌라 얘기로 돌아올 거예요. 네. 일단은 이러한 빌라의 환경이 있는데 이건 빌라 구조적인 문제고 그쵸. 그나마도 그래도 깨끗한 빌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아무래도 새 거니까. 왜냐면 저희가 일전에 아파트 같은 네네. 경우도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좀 더 좋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구축 빌라보다는 신축 신축 빌라가 빌라? 더 좋은 네. 거 아닌가 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신축 빌라는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 했나요?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쵸. 이제 그거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핵심은 신축 빌라를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분양가를 적정 시세보다 비싸게 얹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가 혹시 신축 빌라 막 광고 많다는 얘기 했잖아요. 어우,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가격이 적절해서 누구나 막 서로 막 살 것 같으면 광고를 할까요? 안 하겠죠? 찾아가시겠죠? 오히려? 광고를 안 해도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사겠죠? 그쵸. 그러네요. 이 광고를 왜 할까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인류대학 같은 경우는 뭐, 와라 광고한 거 못 보고 거의 뭐, 사이버 대학, 아니면 뭐 아예 새로 생기는 대학, 이런 데서 뭐 광고해서 와라 하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응, 네. 결국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필, 누가 봐도 잘 알 정도면 그냥 굳이 광고 안 해도 되는데 그쵸. 뭔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봤을 때 분양가를 일반적인 적정 신축 빌라의 적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서 분양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아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보다 비싸면 그걸 누가 사? 그러니까요. 그걸 왜 이럴 수 사요? 있죠. 근데 이걸 사게 만드는 마법이 있어요. 뭔데요? 일단은 그 마케팅을 엄청 잘해요. 아휴. 뭐냐면 그쪽에 대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 수수료를 네. 1,000만 원씩 줘요. 에? 빌라 하나를 매각을 했을 때 분양 수수료 1,0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 동네에 가는 거죠. 그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있겠죠. 그게 진짜 전문가인지 빌라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아, 이 동네의 개발 호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멀쩡한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신축 빌라를 사라.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디 교육을 들어갔더니 막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해요. 아,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서울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고 여기 청량리 역세권 개발되는데 이쪽에 있는 신축 빌라를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기 좋다 하니까 혹해서 사게 되는 거가 끌리게 일단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사라 한다라고 해서 사지는 않아요. 그쵸. 그건 그래도 또 뭔가 집이니까. 요인이 하나 있어야죠. 여기서 신축 빌라를 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전세 가격을 높게 맞추면서 투자 금액을 낮게 네. 맞춰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구축 빌라 가격이 네. 한 2억짜리라고 해볼게요. 네. 2억 좀 넘어났나? 한 3억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3억. 구축 빌라 가격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전세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1억 5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갭 투자. 그러면 1억 5천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 신축 빌라를 한 4억 5천에 판다라고 할게요. 구축 빌라가 뭐 3억인데 신축 빌라 적정 가격을 한 4억 정도로 봤을 때 네. 5천만 원을 더 붙여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거 4억 5천에 바보가 아닌 이상 살까요? 안 사죠. 근데 여기 전세 가격을 4억에 맞춰놔요. 네? 예를 들어서 4억에 맞춰놔요. 그럼 네.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죠. 투자 금액이 낮네. 내 집이 생기네. 다른 구축 빌라를 살려고 하면 1억 5천이 필요한데 신축 빌라는 단돈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 역세권이고 되게 괜찮고 집을 막상 가보면 엄청 화려하게 잘 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현혹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낮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축 빌라를 샀어요.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네. 여기서 내가 100% 수익률 받으려면 1억 5천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축 빌라는 가볍게 투자했잖아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만 올라가도 100%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 거죠. 홀리네요, 또. 그렇죠. 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축 빌라가 얘네가 뭐 나쁘단 게 아니라 얘네도 뭐 그냥 사면 되는데 사장님 여기 살려면 투자금이 1억 5천씩 들어가는데 1억 5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5천만 원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 소액으로 가볍게 투자하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되는 문제점이 한 몇 가지 들지 않나요? 그쵸. 5천만 원 갖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제가 4억을?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집값이 또 떨어지면 또 차액이 생기는 걸 또 해야 되고 이거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어허.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뭐냐? 가장 첫 번째로는 가격이 네. 내가 비싸게 샀잖아요. 네네. 적정 가격이 한 4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신축 빌라가. 네. 근데 얘를 4억. 4억 5천에 분양을 했어요. 네. 내가 웃돈 주고 샀다 보니까 그럼 얘가 그냥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쵸. 4억을 향해. 그럼 매매가 내가 투자 금액이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얘가 수익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빌라의 가격들이 한 3억이라고 했었을 때 구축 네네. 빌라가 얘랑 가격 차이를 한 1억 1억 정도로 본다라고 정도라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3억짜리 빌라가 한 네. 3억 5천으로 올라가야지 네. 그제야 이제 신축 빌라 가격 4억 5천이 적정 시세가 되겠죠. 아이고. 그러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야 똔똔이에요. 이제 구축 빌라가 5천만 원이 더 올라요. 네. 한 4억이 됐어요. 네. 그제서야 신축 빌라가 5천만 원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웃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인 게 이제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샀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들이 쫙 올라가줘야 그제서야 내가 가격 회복이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금액 전세금을 그렇게 높게 맞춘다라고 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전세금액 높게 누가 들어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돼요. 마법 같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대로 안 따져보고 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근데 전세는 더 심하죠. 전세는 아무래도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한 내 돈. 그냥 뭐 매매 가격은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뭐 집값이 올라가면 떨어지든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돈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애초에 높게 맞춰놨다 했잖아요. 네. 이 집주인이 돈이 있는 사람이 샀어요?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 샀어요? 없으니까 5천을 택했겠죠. 그쵸. 네. 없는 사람이 샀는데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오히려 떨어져요. 떨어지면 돌려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서 들어갔을까 했으면 일단 첫 번째는 전세는 그냥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쵸. 역시 신축 빌라를 분양할 때 4억 5천에 팔려면 전세가 뭐 3억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이 역시 1억 5천 들어가면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 전세 가격 높게 맞춰놔야 되는데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세로 맞췄을 때 그냥 몇백만 원씩 수수료를 줘요. 그러면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착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안 받으면서 여기 좋은 집이에요 라고는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분양 사무실에서 돈을 이렇게 맞춰주니까 네. 그냥 가가지고 저 중개 수수료도 안 받고 여기를 밀어주는 거죠. 또 다른 집들이 있어도 거기를 안 밀어주고요. 골로 네.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 보면 깨끗하잖아요. 새 거니까. 그리고 새 거. 이제 신혼집 막 조금 뭐 이제 들어가려 했을 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옵션들도 다 해놓는 거죠.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빌트인 가전도 돼 빌트인이 있고. 홀리죠 그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고 또 전세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전세 자금 대출도 대신 또 알아봐서 이자까지 지원해주면서 맞춰요. 어떻게든.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세입자도 나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지불 능력이 없어지면 내 보증금도 내 반환 못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 네. 그런 식으로 막 신축 빌라 여러 채 샀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파산 신청 나와서 막 경매 막 수십 건이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축 빌라 사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거기 임차로 들어가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더 알아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근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이 신축 빌라가 딴 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하고 아까 빌라파리 분들 우리 수수료 뭐 1,000만 원씩 더 받는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나 많이 더 받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시중에서 잘 안 팔리니까. 아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축 빌라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신축 빌라 분양을 피하면 일단 1차적으로 괜찮고요. 아, 분양을 해서 네. 그냥 일반적인 중개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미 신축 빌라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구축 빌라라고 해도 솔직히 너무 오래된 건 살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좀 더 깨끗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맞아요. 한 5년차 된 빌라예요. 이미 손바뀜이 좀 되면서 5년 차. 그냥 정상적으로 네.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굳이 거기를 막 열심히 밀고 막 그런 업자들이 여기를 무조건 분양하려 하고 그러지 않죠. 왜냐면 그쵸. 우리가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씩 안 주잖아요. 아우 안 주죠. 그 어떻게 그걸 그 빌라 얼마짜리라고 그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씩 주겠어요? 1,00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눈이 돌아가서 어떻게든 이걸 먼저 팔려고 하겠죠. 아 그쵸. 근데 그렇게 안 주니까 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똑같죠. 여기가 5년차 빌라 가격이 있고 근데 네. 여기 신축 빌라가 있는데 여기 얘를 좀 더 비싸도 얘는 수수료를 더 많이 주니까 얘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내가 정상적인 매수자라고 하면 네. 웃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 돈인데. 웃돈이 피한 거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네. 어디를 갔는데 여기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빌라 분양 가격이 4억 5천이래. 그럼 주변 시세 싹 조사하는 거야. 아. 그쪽에서 하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전세를 4억 맞춰서 5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한 4년차 5년차 된 빌라 가격들을 보니까 걔네 전세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빌라 전세 가격들도 한 4억에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거품이 아니겠죠? 그 안전이 정상적으로 하다는 거? 네. 맞춰진 거니까 이게 4억이 우리가 거품인 거를 걱정하는 건데 음. 만기가 도래해도 주변 가격이 4억이 시세다. 그러면 4억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막 3억 5천이야. 그러면 예. 오히려 2년이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 가격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시세도 봤는데 구축 빌라 가격도 한 4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더 안 비싸. 그러면 저라도 신축 빌라 가겠어요. 그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변 신축 가격들 그리고 구축 가격들 네. 신축 전세, 구축 전세 네. 빌라들 쫙 지역 조사를 다 해봤는데 얘가 적절하면 괜찮은데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러면 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주변에 비해서 굳이 내가 하는 거에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다 피하는 게 맞다. 이게 그쵸. 뭐 솔직히 결론인 거네요. 그게 결론인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보고 네네. 투자 가치적으로 보면 또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아니 빌라 그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소액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물론 이 소액이 아니죠. 2년 지나가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그쵸? 했지만 해야 되니까. 적어도 소액 네.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미 구축 빌라 가격도 쫙 올라가야지 이게 회복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신축 빌라는 대지 지분이 훨씬 더 낮아요. 그쵸. 뭐냐면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빌라들 보면 대지 지분 보면 뭐 8평짜리도 있고 뭐 11평짜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신축 빌라들 봤을 때 뭐 5평짜리, 6평짜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용적률에 꽉꽉 채워가지고 막 짓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작아요. 그러면 그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개발호재가 어떻고 막 대지 지분이 뭐 아파트보다 어쩌고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사는 그런 식으로 대지 지분을 접근할 거면 오히려 구축 빌라가 좀 더 낫다. 그쵸. 그런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빌라 사시는 분들, 계획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뭐 2천만 원 있으면 빌라 살 수 있다. 이게 좋고 저렴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주변의 환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신축 빌라 나쁜가요? 이걸로 시작은 했지만 어찌 보니까 빌라 구매하는 방법을 솔직히 소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뭐 광고에 붙어 있는 뭐 3천만 원의 뭐 빌라 구매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주변 시세 다 챙겨보시면서 좋은 빌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맞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웃돈을 주고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쵸, 내 내가 돈. 시세대로 가야 되지. 우리도 아파트, 우리가 자꾸 빌라 하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도 주변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1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지어 올렸는데 15억에 분양하고 있어요.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살 근데 거야.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고 들어가라. 꼭 뭐 이걸 사고 안 사고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사게 된다라고 하면 제 가격에 사자. 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집 구매는 발품 파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저희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렇게만 하고 보내면 너무 아쉽죠. 앞으로 2탄, 3탄까지 준비해 뒀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기다려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